인터풋볼 윤경식 기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명예회장 이 CAS 편결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러시아 월드컵 때 한민국과 스웨덴전을 참관하며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 맹 피파 회장과 20여 분간 환담을 나눴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나의 피파2 쟁 기록 정몽준 2018년 6월 21일 축구를 사랑 하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간 저는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상대로 질의한 법정2 쟁을 벌였고 금년 2월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 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제축구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오니 많은 지인들이 지난 4년 동안 피파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답은 했지만 매번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간략하게 그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는 결코 특정 인물들을 비방할 목적 이 아니라 사실만을 정확히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년 전 피파 윤리위원회 FEC는 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인신공격, 계속되는 부당한 처리와 절차 지연으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FEC가 의도한 대로 저는 이 일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피파와의 법정 투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오래 지속되었지만 제가 윤리 규정을 위반해 다는 FEC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내하고 버텨냈습니다. 피파 윤리위의 조사와 그 이후의 제재 결정은 절차나 내용 면에서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으로 표시된 문구는 대부분 CAS 결정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은 리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었습니다. CAS가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CAS 중재위원들 패널이 합당하다고 여긴 기간보 다 더 긴 시간을 자격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했는데 이것은 피파의 지나치고 부당한 지연 입시스 아이브 앤드 언저스티피드 델레이스 때 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합당한 와란티드 기간보다 13개월이나 더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CAS는 2018년 2월 결정에서 피파가 가한 5년 의 제재 기간을 1년 3개월로 줄이면서 제재가 2017년 1월 7일로 이미 만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FEC 심판 국장 한스 에커트와 피파 항소위원회의 위원장 레리 무샌드는 이 같은 지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CAS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결정 이유서 리즌드 디시전을 보내달라고 이들에게 수차례 편지로 요청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서야 결정 이유서를 보내 졌습니다. 에커트와 무샌드는 공개적으로 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저에 대한 제재 결정을 먼저 통보하고 7개월 후에나 결정 이유서를 보내왔습니다. 후 항소 결정 이유서는 9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재의 근거를 보내주는 데 도합 16개월이나 걸린 것입니다. CAS 중재위원들의 말대로 비양심적인 낙혼 시천업을 처사였습니다. 이는 마치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미 사형이 집행된 16개월 후에야 사형 선고의 근거를 발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CAS 중재위원들은 결정문에서 피파가 이미 감안 사안의 처리를 이렇게 오래 지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플라티니와 블래터의 경우는 제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들은 항소위원회의 결정 이후 약 1주 만에 결정 이유서를 받았습니다. 블래터는 항소위원회 단계에 있을 때 결정 이유서를 불과 8일 만에 받았습니다. 플라티니도 9일 만에 결정 이유서를 받았습니다. 피파위 위원회는 자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구입니다. 다만 제 경우만 의도적으로 예외로 삼았던 것입니다. 피파 내부가 정확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리 이해할 방법이 을까요? 내용면에서 봤을 때도 FEC가 애초에 저에 대한 혐의를 제기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4년 3월 FIFA 윤리위의 고벨리 부위원장은 한승주 한국 월드컵 유치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당신이나 당신의 팀에 대해 아무 런 혐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제가 피파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 FEC는 저에게 피파위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명백한 프리마 페이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라는 것이 되자마자 조사의 타깃이 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월 저는 밴쿠버에서 열린 여자 월드 컵 결승전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7월 3일 금요일에 도착하자 저보다 이틀 먼저 와 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오기 전 정 회장이 피파위 부회장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부회장이 말하기를 만약 제가 피파 회장 후보에 출마하면 FEC가 저를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 부회장을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동일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피파가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부패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3주 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저는 골드컵 결승전을 보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함재봉 박사도 동행했는데 한 박사는 CONCACAF 북중미카리 부축구연맹을 대표하는 로펌의 변호사와 점심을 한 이후 애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제가 피파 회장 후보로 나오면 FEC가 저에게 죄를 가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 박사에게 말했으니 7월 30일 로이터 통신의 서울 특파원은 한 박사에게 전화해서 취리히에서 피파를 취재하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FEC가 제가 피파 회장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데 함 박사가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 전 중 8월 1일 제가 피파 회장 선거를 위하여 레이시아에 도착한 날 인사이드 월드 풋풋 올해 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체로 믿을만 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 부회장은 앞으로 내려질 FEC 결정에서 몇 가지 윤리 규정 위반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아마도 이 문제들이 정 부회장이 피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 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인사이드 월드 풋볼은 블래터의 전 특별 고문이었던 홍보 컨설턴트 피터 하즈테이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보도는 하즈테이가 이제 제프 블래터가 분적으로 지원하는 스위스의 이상한 온라인 뉴스 매체 사이드 월드 풋볼을 장악했다. 하지 테이는 인사이드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때로는 매우 해로운 칼럼을 써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블래터 자신도 2015년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윤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두 거기에 집어넣었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의 평판을 깎아 내리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같은 언론 매체에 제가 과거의 IT의 지진 피해자들과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2010년 지진으로 IT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15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1000명 이상이 망하였고 2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 복구를 위해 저는 IT에 20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파키스탄에도 2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저는 국내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했고 준히 기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피파 부회장으로서 은 연봉도 자선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들은 저의 기부를 뇌물인 양 몰아갔습니다. 이 보도들은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언론에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FEC가 저에 대하여 기한 소위 윤리 규정 위반 투표 담합 보트 트레이드
브리딩이나 이익 제공 어피어런스 오브 오퍼링 베네피츠과 같이 상당히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EC는 조사 위 일환으로 저에게 3차례에 걸쳐 질문을 보냈습니다. 2014년 4월 14일에는 9개 항목, 2015년 2월 13일에는 50개 항목, 2015년 3월 17일에는 19개 항목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2015년 2월 저에게 보낸 질문 중 하나는 영국의 2018 월드컵 유치위원장이었던 톰슨이 당신이 18년 개최국으로 영국에 투표해주면 영국이 2022년 유치국으로 한국을 찍겠다고 투표 담합을 인정하였는 대 톰슨의 진술로 사실이 밝혀져 당신은 놀라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FEC는 분명 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소위 투표 담합은 2010년 12월 1일 제가 영국 집행위 원 제프 톰슨과 함께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초청으로 리히의 보르오 락바우어 락 호텔에 있는 왕자의 스위트룸을 찾아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2022분의 2018 월드컵 개최 지 결정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록하기로 그 호텔방에는 캐머런 영국 총리도 있었습니다. 주영 대사를 지낸 이홍구 전 총리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FEC 위 주장은 제가 투표 하루 전날 윌리엄 왕자와 캐머런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톰슨과 투표 담합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FEC에 윌리엄 왕자와 캐머런 총리도 투표 담합 혐의로 조사하는지 를 물었습니다. 더욱이 마이클 가르시아 당시 윤리위원 장과 톰슨 간의 대화록에 의하면 톰슨은 저와 본인 캐머런 총리가 투표 담합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자리에 정작 윌리엄 왕자가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고 말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이것입니다. FEC 조사국은 톰슨과 가르시아의 대화록을 첫 번째 질문 문항들에 대한 첨부 자료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투표 담합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 대화록의 같은 부분을 인용하여 톰슨의 기억의 의문을 제기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자 그들은 제가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영국과 투표 담합을 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본부가 있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제레미 헌트 영국 문화부 장관, NDN 쓴 영국 유치위원회 위원장, 폴 엘리엇 영국 대사, 톰슨
신생으로 꾸려진 영국 월드컵 유치위원회 팀이 2018 연 월드컵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공식적 인 발표를 마친 뒤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영국 유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미국이나 호주와의 역사적, 정치, 적 유대 관계를 감안해서 영국은 2022년 월드컵 개최 지로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호주에 투표하지 않겠냐고 물어 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공에 대한 피파의 주장은 제가 한국 2022월 월드컵 유치위원회의 국제축구기금 GFF 제안을 설명 하는 편지를 동료 피파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한승주 당시 한국 유치위원장은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축구기금 진 FF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동료 집행 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편지에 쓴 내용은 이미 뉴욕타임즈와 같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충분히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F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파가 모든 유치 신청국에 요구하는 축구 발전 프로그램에 맞추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1995년 한국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당시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월드컵 예상수 3억 달러를 피파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을 것을 약속했던 바 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자체만 도 이미 충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월드컵 길을 통한 수익을 세계 축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던 것입니다. 영국의 2018 월드컵 유치위는 볼 유나이티드 기금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습니다. 현재 피파가 축구 발전을 위해 쓰는 재정 규모에 필적하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이것이 당신의 대륙연맹에 의미하는 바를 상상해보라.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신청한 카타르는 태국과 나이지리아의 축구 풀뿌리 및 영재 발굴 프로그램, 네팔과 파키스탄의 16개 학교의 축구를 통한 지원, 어려운 나라의 22개의 모듈화 스타디엄 건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의 기금 규모는 GFF의 몇 배는 됐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계획도 실현되면 물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투표 담합이나 이익 제공을 입증할 아무런 단서도 논리도 찾지 못하자 투표 담합형 위는 조사국에서 철회되었고, 이익 제공 혐의는 심판 국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것은 FEC가 조사를 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이 일단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FEC는 애초부터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사를 단하고 사건을 일괄 종결하기는커녕 다른 지역적인 문제들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FEC는 2010년 집행위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몰아가려다
실패하자 피파 편지용지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으. 이다. 피파 부회장 자격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청하는 편지를 쓴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FEC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파의 편지용지를 사용해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피파가 자동으로 편지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래터는 피파 회장용 편지용지를 사용해서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파가 그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증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피파 편지용지를 사용하여 생일, 휴가 및 여러 행사에 대한 축하 맵 CG를 주고 받는 것은 집행위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관행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립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 4일에 저는 피파 편지용지를 사용하여 동료 집행위원들께 골프 라운드 중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행위원들은 나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중 일부 위원들은 공식 피파 편지용지를 사용했고 일부는 대륙연맹 의 공식 편지용지를 사용했습니다. FEC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이자 이번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절차 위반을 했다는 특집을 잡았습니다. 제가 블래터에게 조사해 부당함에 항의하는 편지를 쓰자 FEC는 저에게 비밀 준수 위반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판국은 결정 이유서에 피파의 모든 임직원